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펜스 부통령이 어제 DMZ를 방문해서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북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미 FTA가 불공정하다는 메시지를 남쪽에 전했습니다. 역시 공짜 정심은 없는 셈이죠. 하늘이 모처럼 깨끗합니다. 하지만 도저히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 국민과 경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사람이나 정부는 없는 듯합니다. 다른 것보다 희망을 주었으면 합니다. 희망을 보였으면 합니다. 그러면 조금은 위안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조차 쉽지는 않은 듯합니다.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러시아도 한국을 위하는 나라는 없지 않겠습니까? 친미, 연중은 또 다른 숙제일 것 같습니다. 4월 18일 화요일 박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입니다. 1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미경 공동선대위원장 전화 연결해서 문재인 후보 선거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질문 있으신 분들, 청취자분들께서는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공약 검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안보 공약 점검해 보겠습니다. 한국국방안보포럼의 양욱 수석연구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3부와 4부 정치 토크 시간에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한 이후로 이 판세 변화와 향후 지지율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재대 정현정 교수와 리서치 배정찬 본부장 같이 참여해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죠. 후보들의 말, 동선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어제는 보수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에서 국민 통합을 강조한 문재인 후보. 오늘은 또 제주와 호남으로 이동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미경 공동선대위원장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대선 21일 남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지만 다자 구도에서도 어느 정도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은 반등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선거 판세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네, 우선 후보 인물 검증에서 네. 보면은 문재인 후보는 도덕성이나 정책 등에서 검증이 오랫동안 노출돼서 이제 네. 좀 준비된 후보다, 깨끗한 후보다 이런 신뢰가 쌓여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여기에 비해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나 정책 검증이 이제 막 시작되면서 네. 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좀 실망감 주는 사례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네. 차이가 좀 벌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 다음에는 또 인물 검증에서 점차 집권 세력 구도로 좀 옮겨가는 경향을 보여줄 거라고 봅니다. 네. 둘 다 야당이니까 누가 되어도 정권 교체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예. 국민의당은 끌고 가고 싶은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더불어민주당 120석 원내 1당 또 집권이 준비된 정당인 반면에 네. 국민의당 40석밖에 안 되는 네. 이 당으로 그냥 인물 안철수를 내세워서 네. 갔을 경우에 과연 집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네. 이제 국민들이 알기 시작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추이가 계속된다면은 지지도 차이가 점차 벌어지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도 주셨지만 의석수로 따지면은 120석 대 40석인데 네. 이렇게 양강 구도의 박빙의 승부, 좀 과장하면요. 박빙의 승부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그동안 보수표들이 주로 이제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예. 이렇게 지지를 해왔는데, 예. 그 두 당이 처음으로 이제 보수당이 갈라져 있고, 네.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그런 국면을 맞이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예. 지금 보수표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걸 계속 헤매고 있다가 그렇군요. 지금 잠깐 안철수 후보에게로 좀 눈을 돌리고 있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공식 선거 운동을 시작한 이후에 그동안에는 적폐청산 구호를 많이 쓰셨는데 국민 통합 메시지를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기치는
지금 나라다운 나라 이걸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탄핵까지 몰고 온 이 촛불 민심 이게 나라냐 하는 시민들의 울분이나 한탄. 네. 그래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네. 이번 대선은 촛불 대선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촛불 그 국면에서 촛배청산이 정말 중요한 나라를 망치니 온갖 부조리, 부패, 불공정을 네. 한마디로 적폐로 규정하고 청산하겠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단지 이제 용어에서 예. 이 적폐 청산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좀 자주 가끔씩 쓸 예정인데요. 네. 한자 말이어서 좀 어렵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좀 더 긍정적인 말로 정의롭고 공정한, 예. 적폐를 청산하면은 그런 사회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시스템을 복원하는 것을 적폐 청산이라고 보고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요. 네. 통합이라는 말은 이제 분열과 반목의 대한민국에서 정의롭고 평화로운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과제로 보고 있고 저희가 언제든지 마음속에 통합의 정치, 통합의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통합이라는 것이 단지 정치적인 통합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빈부격차를 줄이는 통합,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이는 통합, 네.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는 통합, 여성,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사회적 약자들의 차별을 없애는 통합 이런 걸로 저희들은 크게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이 시대의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저희들은 일관되게 추구해왔고 앞으로도 이 문제에 더 이제 방점을 두고 말씀을 해나갈 것입니다. 너무 큰 거를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머리가 좀 띵한데요. 그래요. 네. 그 적폐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폐단이 쌓여온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과거의 폐단, 적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국한에서 보면 이 경제 권력이 정치 권력을 매수하거나 또는 이 썩게 만들었던 그런 내용들이지 않겠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으로 공약으로 국민들께 다가서고 계시는지요? 더불어민주당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 관치 중심으로 되어오고 또 부패 권력과 부패가 연결되고 정경유착이 되고 이것이 부패와 부정의를 가져왔다라고 생각하는 중요한 적폐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게 원칙을 바로 세우고 공정한 경쟁을 하고 그다음에 약자들을 보호하고 재벌의 과잉된 특혜를 바로잡는 것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가져갈 것입니다. 저는 이번 대선이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임시국회였던 기간 동안에 상법 개정안 통과를 시키는 데 있어서 김종인 전 대표가 말씀한 것처럼 조금 더 소홀한 측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을 하고자 했을 때 잘 아시는 대로 지금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어느 한 당이 강력하게 반대할 경우에 할 수 없었던 측면이 있어서 상법 개혁만이 아니라 뭐 선거법 개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도 하나도 통과시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지가 약했다기보다는 현재의 시스템 자체가 그것을 어렵게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방금 그 시스템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물론 뭐 그게 세대 간의 또는 어떤 계층 간의 통합도 다 포함이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앞으로 어떤 국회 내에서 입법 과정에 있어서도 연정과 뭐 협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촛불 국면을 거치면서 나온 중요한 화두가 그전에보다는 정치적인 화두가 연정, 협치 이런 내용들이 많이 토론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현재가 5당이 되어 있는 다당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단계로 한 번 더 나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토론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충분히 이런 방향으로 해서 한번 정치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고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뭐 소연정이라든지 협치라든지 이런 다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네. 말씀하셨지만 뭐 지금 현재는 다당이지 않습니까? 5당이 지금 있고 대통령 후보만 해도 10분이 훨씬 넘는 숫자가 지금 등록을 하셨는데 하지만 국민이 원하는 거는 양강 구도에서 보듯이 양당제 체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당제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다양한 국민들의 의사가 정치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도를 갖는 것, 네. 이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예. 선거법이 훨씬 더 국민의 표의 등가성이 반영될 수 있는 선거법 개정돼 나가면서 다당제가 자리 잡도록 네. 하고 연정 협치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방금 연정 협치 문제를 말씀하셨으니까 또 한 번 박지원 대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박지원 대표가 우리나라는 현재 양당제가 아니고 다당제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협치와 국민 통합이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친문 패권 세력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수만 앞세우는 것은 재벌의 논리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좀 약간 구태적인 예. 정치 공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뭐 친문 패권 이런 식의 어떤 프레임을 딱 붙여갖고는 어느 정치 정강 정책이라든지 이거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네. 어떤 한 인물을 패권 세력이다 이렇게 붙이고 네. 나가는 것 이건 옛날 사실은 그 권위주의 시대에 했던 거예요. 예. 김대중 대통령을 종북 그때는 종북 쓰지 않고 빨갱이 이런 식으로 쓴 것을 계속해서 보아왔던 분이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시면은 예. 안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박지원 대표 예 말씀하십시오. 네. 사실은 이런 방식 이렇게 예. 좀 더 발전해 나가려고 하면은 예. 보다 분명한 입장을 얘기해서 예. 정말 가장 정강 정책적으로 가까운 민주당하고 어떻게 협치하겠느냐 하는 이러한 거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좀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렇다면은 예. 다른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했던 예. 그리고 지금 책임져야지 되는 예. 이 세력들하고 연대 연정이 가능한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17일 날 박지원 대표가 전주에서 문재인은 우리 전북 인사들을 차별했다. 대북 송금 특검해서 김대중 대통령 골로 보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러면서 개파 패권주의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정말 이건 막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막말이다. 예. 그 수준은. 예. 네. 그리고 어떻게 그야말로 대북 송금이라든지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 네. 대북 송금이 아니고 햇볕 정책이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예. 함께 해왔던 정신을 함께 해왔던 세력이에요. 예. 그런 것을 함께 보면서 앞으로 정치를 서로 연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막말하시면 안 되죠. 저는 다른 건 차치하고 지금 안철수 후보 포스터가 또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젊은 유권자들 표를 얻기 위해서 전문가를 굉장히 들여서 이걸 야심차게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젊은 유권자들이 과연 이게 반응이 어떤가 제가 궁금해서 예. 인터넷 누리꾼들 의견도 읽어보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별로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재밌는 거 하나 소개하자면은 네. 젊은 어떤 엄마는 자기 아들 말 소개하면서 대통령 선거 벌써 끝마쳤어요. 왜 손들고 항복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 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화제거리는 많이 됐습니다. 그러나 예. 제가 볼 때는 별로 성공적이지 못하고 좀 어색했던 것 같아요. 예.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죠. 예. 그 후보 사진보다 예. 이게 화제가 된 거는 예. 이게 당명을 보다 그렇죠.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지 않다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가 저는 좀 어색했습니다, 정말로. 예. 그리고 이 의도가 무엇인가 예.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저는 정말 이게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당 중심의 발전이 이루어져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정당이 발전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없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연정도 하겠다고 하고 이러면서도 정당을 내세우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앞으로 연정이 아니라 합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억측까지도 의구심까지도 불러일으키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이 좀 오히려 더 눈에 띄는 대목이었어요.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그 안철수 후보가 포스터를 보고 V자 형태를 그리고 있다 그러는데 제 눈에는 그게 Y자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연대 연정을 나타내는 Y자 같아서 나는 연정하겠습니다라는 포스터로 보인다라는 말씀도 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 연정을 하더라도 사실은 자기 정당이 분명하게 있으면서 하는 것이 연정이거든요. 그거는 광고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일부러 국민의당을 연상하게 만드는 작업일 수도 있겠죠.
선거 전략으로. 예, 광고 전략. 저는 네, 정당 이름이 분명히 있는 것이 좋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이제 저 앵커가 자기 사견을 가지고 방송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다른 질문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네. 그 2차 TV 토론회가 열리잖아요, 내일. 네. 지금 뭐 방식에 대해서 캠프 간 신경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문 후보가 스탠딩 토론도 받아들이겠다라고 했습니까? 네, 그랬죠. 진작에 그랬습니다. 예. 네. 규칙은 정해졌나요? 그럼요. 예. 네. 왜 그래? 저는 참 이게 좀 우스운 왈가왈부가 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지금 미국 토론을 보면은 양자가 나와서 아주 서서 스탠딩 토론을 격렬하게 그러죠. 하지 않습니까? 예. 아마 그거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는 지금 5명이 나와서 토론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5명이. 그러면은 2명이 토론을 할 때, 결국은 남은 3사람은 그냥 멀쩡하니 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 쪽에서 나간 이 대리인이, 할 때만 서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 후보가 체력이 되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를 금방 넘어간 것 같은데 이거는 정말 신중년, 60대는 신중년이라고 요새 얘기해요. 어떻게 그걸 체력으로 얘기하는지, 체력으로 따지면은 아마 문재인 후보가 가장 체력이 있을 거예요. 특전사도 하고 히말라야 트레킹도 하고 아마 제일 쓸 겁니다. 두고 보시고 토론 잘하실 거예요. 영국 의회를 보면 수상이 질문을 하게 되면 앉아 있다가 질문이 있으면 일어섰다가 또 앉았다 이렇게 하거든요. 아마 그런 방식을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것이죠. 그런데 이자 구도의 미국식을 생각하는 건데 이건 아니고 그런 토론, 그런 논란거리를 만든 건 좀 유치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미경 공동성대위원장이었습니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